자, 여러분 드디어 공개 도면으로 수업을 시작해 볼 건데요. 큐넷에 총 27종의 도면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일단 생초보를 대상으로 하는 강의인 만큼 차근차근 아주 기초적인 내용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이번 강의에서 이해가 안 되시는 것들은 다음 강의로 가면 또 이해가 되실 거기 때문에 천천히 포기하지 말고 계속 들어주시고 잘 안 되는 부분은 계속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죠. 자,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이 공개도면 1번의 제품 사진입니다. 자, 기능사 실기는요, 이렇게 생긴 제품을 생산해내는 것이 최종 목적입니다. 1번 부품과 2번 부품을 잘 결합된 상태에서 출력하는 거죠. 그래서 현장에서 이 부품들이 구동이 돼야 됩니다. 얘 지금 앞뒤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생겼죠. 이렇게 구동이 되는 것까지 확인이 되어야만 안정적으로 합격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아주 첫 단계이기 때문에 1번 부품과 2번 부품을 따로따로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도면이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결합해서 그려보고 천천히 그려보고 점점 속도를 빠르게 해서 시간을 줄이면서 그려보고 자, 요런 단계로 실습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1번 부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낯선 것들이 아마 많이 보이실 텐데 자, 첫 번째 주소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주소는 약간 PS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자, 이것 좀 참고해 주세요. 이런 느낌인데 뭐냐면 도시되고 자, 도시된다라는 건 뭐냐면 도면에 그려져 있고 그림으로 표기는 되어 있고 라는 뜻이에요. 자, 그림 그려져 있는데 지시가 없다. 무슨 얘기예요? 치수를 안 알려준 거예요. 그림 그려놓고 여기 치수 얼마라고 안 알려줘요. 자, 그럴 때 그렇게 생겨있는 라운드는 그냥 3으로 통일해서 작업하자. 그 라운드 3인 게 너무 많아서 내가 귀찮아서 표시를 안 했으니 요거는 그냥 라운드 3인 걸로 하자. 자, 요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입체도형 형상은 하나인데 도면이 3개죠. 이 도면은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시선, 평면도고요. 오른쪽에서 바라다보는 시선, 우측면도입니다. 앞에서 바라다보는 시선, 정면도예요. 이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스케치를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기준으로 스케치할 도면을 선택하느냐? 내가 그림을 그려서 돌출시켰을 때 가장 이 형상에 가깝게 만들 수 있는 게 뭘까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일반적으로는 우측 면도나 평면도가 확률이 높습니다. 자, 이 그림의 경우에는 우측 면도를 그려서 쭉 당겨주시면 니은자 형상을 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측 면도를 그리고 나서 거기에 맞춰서 나머지 도면들의 내용을 작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또 낯선 애들이 있어요. CO, R10 이렇게 되어 있는 애들이 있는데 CO는 모따기, 챔퍼라는 용어가 모따기거든요. 자, 그래서 챔퍼에 C를 써서 CO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모따기 중에 첫 번째가 이 꼭지점에서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는 사선을 긋는 거잖아요. 자, 그 메뉴 그대로 써주시면 되고요. 이때 수치를 5로 넣으면 되겠다라는 의미고요. R은 모 깎기. 네, 모 깎기입니다. 깎기. 네, 그래서 라운드 형태로 깎을 거기 때문에 반지름 이 필요하죠. 그래서 R10이라는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반지름이 10이다 라고 수치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작업하는 순서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우측 면도를 그려서 돌출시키고 거기에 맞춰서 나머지 것들을 작업을 해볼 거다. 네, 이게 이제 첫 번째 도면을 그릴 때 작업 순서가 되겠고요. 자, 첫 번째 도면 그리면서 제가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자, 우측에서 봤을 때 얘가 라운드로 동글게 되어 있잖아요. 얘 그림은 있는데 지시가 없어요. 그럼 라운드가 얼마겠습니까? 3이겠죠. 그런데 이 입체 도형하고 같이 이렇게 봤을 때 얘가 그냥 단순히 옆면에서 동글게 깎은 게 아니고 라운드가 입체적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입체적으로 라운드가 들어가 있죠. 자, 그래서 도면을 처음 그릴 때는 둥글게 그리지 않고 이렇게 뾰족하게 그린 다음에 막판에 입체 작업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 라운드 작업은 스케치에서 하지 않을 거다. 왜? 스케치와 입체 도형을 비교해 본 결과 이 라운드가 스케치에서 들어가게 되면 이런 형상이 안 나올 것 같다 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뾰족하게 작업을 할 거예요. 자, 그럼 퓨전 360 열어서 일단 작업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그냥 말 길어봐야 뭔 소린가 싶을 수 있으니까. 자, 퓨전 360 열었습니다. 자, 먼저 스케치 작성 누르셔야 되고요. 자, 우리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우측면도 그린다고 했죠. 자, 그러면 오른쪽 위에 있는 뷰 박스를 이제 잘 사용할 때가 됐어요. 우측면도가 여기잖아요. 여기. 자, 이 면을 클릭해서 화면을 돌릴게요. 우측 면도 적혀 있죠? 그 다음에 바닥에 이 면을 찍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셔야 좌표 표면이 선택이 되고 위쪽에 스케치 메뉴가 나오게 됩니다. 자, 되셨나요? 자, 그리고 나면 우측 면도를 스케치를 시작을 할 건데요. 자, 보세요. 우리가 도면 스케치를 할 때는 항상 어느 한 점을 원점하고 연결되게끔 해주면 도형이 안 흔들리고 좋아요. 그래서 선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릴 텐데 원점에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위로 올라갈 건데요. 첫 번째 선이니까 길이 입력하고 갈게요. 자, 원래는 대략적으로 그린 다음에 수치 입력을 나중에 하는데 자, 기준이 되는 길이도 대강 알아야 되니까 첫 번째만 23으로 입력하고요. 자, 그 다음부터는 대충 클릭해서 형태만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치 다 입력하지 않을게요. 자, 23하고 들어간 거는 오른쪽으로 쭉 빼볼게요. 자, 진짜 대충 그렸죠? 대충 그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대충 그려놓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90도 수직 표시 잘 되어 있는지 보고 그 다음에 뭐 해요? 맞아요. 수치를 그 다음에 넣는 거예요. 스케치 치수. 자, 그래서 스케치를 하는 기본 원칙은 대충 형태를 맞춰서 그리고 그 다음에 각각의 요소들 사이에 관계, 수직이면 수직, 평행이면 평행, 이것들이 잘 맞는지 확인하고 그게 됐으면 수치를 입력해라. 자, 이 순서대로 작업이 잘 되면 스케치는 이렇게 잠길 수밖에 없다 라는 겁니다. 자,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이 부분 챔퍼하고 깎여 있었어요. 못따기가 되어 있었죠? 자, 그래서 수정에 가서 못따기 작업을 해볼게요. 동일한 거리 못따기. 자, 원래 입체 작업하면서 못따기 하셔도 되는데 우리는 생초보 처음 하는 거니까 도면에 충실하게 작업해 보도록 할게요. 자, 5하고 입력하고 엔터. 됐어요. 우측면도 다 그렸는데요. 점선으로 된 거를 안 그리기로 했잖아요. 실선으로 된 것만 그리면 다 그렸어요. 세상에. 스케치 마무리 누를게요. 자, 이거를 눌러야만 얘를 돌출시킬 수 있잖아요. 자, 됐죠? 자, 그리고 나서 화면을 비스듬하게 보려면 홈 버튼 눌러주시면 돼요. 따란. 자, 여기서 이제 돌출시킬 거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메뉴는 뭡니까? 돌출 메뉴고요. 자, 돌출될 면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자동으로 선택되는 거예요. 면이 여러 개면 직접 선택해야 되는데 스케치의 면이 하나뿐이라 얘가 알아서 그냥 선택을 해준 상태예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집중. 여러분이 집중할 시간이에요. 제가 돌출 메뉴를 아주 기초적인 것만 설명을 했었고요. 세부 옵션 설명을 안 했잖아요. 자, 기능사 도면 그릴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27개 중에 20개 정도는 이 기능을 사용한다 라고 보여지는 그 옵션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집중하세요. 기억하셔야지 됩니다. 자, 먼저 방향입니다. 자, 기본 설정은요, 방향이 한쪽 방향이에요. 그래서 화살표가 한쪽에만 생겨났고 한쪽으로만 도형을 이렇게 돌출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방향을 누르게 되면 옵션이 두 개가 더 있어요. 자,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향이 뭘까요? 대칭입니다. 왜냐하면 도면을 봤을 때 도면은 항상 중심선을 기준을 쫙 잡아놓고 전체 길이를 알려주거든요. 중심선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잖아요. 아, 가운데가 중요하구나. 그러면 돌출을 시킬 때도 가운데를 기준으로 양쪽으로 돌출을 시켜서 예쁘게 화면을 바라볼 수 있겠구나. 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방향을 대칭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방향 대칭으로 할 거고요. 자, 두 번째 옵션 잘 기억하세요. 측정 값하고 되어 있는데요. 대칭으로 돌출을 시키려면 결국 양방향으로 돌출이 되는 건데 내가 입력하는 길이를 뭘 입력하면 좋을까에 대한 설정이에요. 전체 길이가 나와 있죠. 보통은. 도면에 전체 길이가 보통 나와 있기 때문에 측정값을 절반의 길이가 아니고 전체 길이를 선택을 해주시는 게 좋다. 그래야 내가 뭐 계산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번 부품 평면도를 보시면요.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그 그림을 보시면 이 부품의 전체 폭이 얼마였어요? 20이었잖아요. 그럼 측정값을 20으로 하는 거예요. 오호. 괜찮죠? 자, 세 본체는 기본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에 처음 알려드리는 옵션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옵션 두 가지 있어요. 뭐라고요? 방향. 중심점을 기준으로 그리는 게 좋을 때는 대칭 방향을 사용을 하고 그때 측정값은 무엇으로 한다? 전체 길이로 한다. 왜? 도면에 전체 길이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자, 확인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답습니다. 뭐 거의 다 됐다고 봐야죠. 네, 거의 다 됐다고 봐야 됩니다. 자, 이렇게 우측 면도를 기반으로 아주 예쁜 솔리드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평면도나 정면도를 보고 얘를 수정해 나가야지 되는데요. 먼저 평면도를 기준으로 얘를 한번 수정해 보려고 해요. 자, 평면도를 보면 위에서 아래를 이렇게 내려다 봤을 때 여기가 이렇게 둥글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R10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요거 스케치로 해결할 수도 있지만 솔리드 상태에서 목깎기를 바로 하실 수도 있어요. 자, 목깎기를 누르시고 여기 이 뾰족한 모서리를 둥글게 깎는 거잖아요. 이쪽도 마찬가지. 자, R 얼마라고 돼 있어요? 10이라고 돼 있잖아요. R10 하고 입력하시면 네, 이렇게 그 부분의 모를 반지름 10으로 해서 깎아주게 되죠. 자, 그러면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 봤을 때, 자, 화면 살짝 돌릴게요. 자, 이렇게 내려다 봤을 때 전체적인 형태를 내가 맞춰서 잘 그렸다. 자, 이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위에서 아래도 내려다 보니까 가운데 구멍 뚫렸거든요. 이 구멍은 뚫리는 부분 스케치를 해야만 돼요. 스케치 없이 구멍을 뚫을 수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스케치 작성을 누르고 작업을 할 건데 어디다 할 거냐면 솔리드를 이미 만들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이기 때문에 이 면을 선택해서 솔리드 면에다가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솔리드 면 선택했고요. 화면 돌아가서 뭐 도면하고 비교하기 귀찮으시니까 네, 화면 뷰 박스에서 돌릴게요. 화살표 이용해서 돌리십시오. 자, 이렇게 돌렸어요. 위에서 내려다보는 부분. 자, 안쪽에다가 사각형을 그려서 내가 얘를 뚫어야겠구나. 네, 요 생각은 이제 해볼 수가 있고요. 사각형을 그릴 때 2점 직사각형을 그리든 뭘 그리든 크게 상관은 없는데요. 상관은 없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가운데 중심선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스케치 1번 켜서 중심선이 좀 보일 수 있게끔 네, 할 거고요. 요 바깥 라인도 좀 보면서 작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하잖아요. 네, 그럴 때 작성에 있는 형상투영 기능을 사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 형상투영은요, 다른 스케치면에 있는 요소들을 끌어다 쓰는 건데요. 자, 어떤 형상을 끌어다 쓸 건지 이렇게 클릭하시면 선 단위로 선택이 되고요. 이 선택된 선들은 네, 새로 그려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그 기름 종이에다가 이렇게 비춰서 그림 보이게끔 하듯이 네, 보라색으로 라인이 보이게끔 네, 화면을 정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본체 이렇게 눈을 감아도 이 라인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요소들은 실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거 자체를 편집할 수는 없고, 자, 요거를 이용해서 추가 스케치를 그릴 수는 있어요. 자, 이제 안쪽에 구멍 뚫을 직사각형을 그릴 건데요. 작성 직사각형, 중심 직사각형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중심 직사각형 그려서 자, 이렇게 그릴 거고요. 자, 세로 높이가 8로 되어 있죠? 가로는 20으로 되어 있네요. 네, 20으로 되어 있고, 자, 이것도 뭐 이 보라색 선하고 맞닿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굳이 처음부터 맞닿게 그리지 않고 대충 이렇게 그린 다음에 뭐 하시면 되느냐? 일치 구속을 이용하면 돼요. 이 보라색 선하고 이 점이 일치하면 되죠. 이 중심선하고 직사각형의 중심이 일치하면 되죠. 그래서 두 군데 일치를 해줬더니 스케치가 어때요? 잠겼잖아요. 깔끔하게 잠겼습니다. 자, 이렇게 평면도도 완성이 됐잖아요. 이렇게 작업 끝나셨으면 스케치 마무리 하시고요. 본체 1번 눈 뜨고 화면을 홈 버튼 눌러서 사선으로 바라다 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뭘 이용한다? 돌출을 이용을 한다. 그래서 구멍을 뚫을 거라서 이렇게 파란색 네, 직사각형 선택해 주시고요. 뚫을 거니까 위가 아니고 아래로 슉 지나가면 잘라내기 생성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다 됐으면 확인. 네, 그래서 화면 이렇게 돌려보면 구멍까지 잘 뚫렸어요. 자, 본체 하나 가지고 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평면도는 잘 봤어요. 네, 이번에는 뭘 봐야 돼요? 정면도 봐야 되잖아요. 네, 정면도 볼게요. 정면도. 자, 뷰박스에서 정면도 클릭해서 화면을 이렇게 돌리세요. 자, 화면을 이렇게 돌렸더니 여기가 이렇게 둥글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네모고요. 네모. 이 네모 부분 작업해줘야 되는데 도면 보니까 R6이라고 돼 있어요. 2 곱하기 R6이 무슨 뜻이냐면요. 반지름 6인 게 똑같은 게 양쪽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도 6으로 깎고 여기도 6으로 깎아주면 돼요. 스케치에서 깎아도 되고요. 아까처럼 여기 있는 목깎기를 이용을 해서 이쪽 귀탱이 선택해가지고 6 하고 깎아주셔도 된다라는 거죠. 확인. 네, 이뻐졌어요. 아주 이뻐졌습니다. 요거 한 김에 여기도 한번 깎으면 안 될까요? 아까 여기 그 도시되고 지시 없는 라운드 R3 요거 하고 싶었는데 자, 요것도 한번 해볼게요. 자, 목깎기. 자, U자로 선택을 하고 여기 3만큼 네, 둥글게 깎였죠. 됐습니다. 자, 확인. 자, 다시 정면도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다시 정면도 이렇게 갔더니 이제 모양이 거의 다 완성됐어요. 자, 이 아랫부분 모양도 똑같고 자, 우리한테 필요한 건 이 윗부분에 구멍 뚫리는 거예요. 딱 봐도 슬롯이고요. 네, 스케치가 필요하겠네요. 스케치 작성 누르고 이 면을 솔리드의 이 면을 선택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다가 뭐 그리면 되나요? 슬롯 그리면 되죠. 슬롯. 자, 슬롯인데 중심점을 찍는 슬롯이죠. 그래야 가운데 선하고 맞춰서 그릴 수가 있어요. 중심점 찍고 자, 옆으로 찍고 이렇게 그리는데 자, 지금 마지막에 우리가 넣는 길이가 위아래 높이거든요. 자, 6으로 나와 있으니까 6으로 쓰고요. 네. 자, 그리고 나서 위치랑 길이 맞출게요. 일단 여기 길이가 8로 나와 있으니까 스케치 치수로 이렇게. 그 다음에 중심이 삐뚤어졌는데요. 뭐 하면 돼요? 일치 조건. 얘랑 일치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바닥까지 17이라고 수치가 나와 있기 때문에 스케치 치수 이용을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점 선택해도 상관없고요. 17. 자, 위치까지 잘 잡고 나니까 역시나 스케치가 잠겼어요. 자, 스케치 끝났죠? 마무리 하시고요. 홈 버튼 눌러서 비스듬히 뭐 할까요? 돌출 눌러서 뚫어뻥 저쪽으로 슉 당기겠습니다. 확인? 네. 자, 이렇게 하고 스케치를 눈을 딱 감고 나면 어때요? 네, 1번 부품이 너무 잘 완성이 됐다라는 겁니다. 자, 공개도면 1번, 2번 부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비해서는 조금 형태가 단순하죠. 자, 정면도와 우측면도가 나와 있는데 보시면 정면도를 기준으로 스케치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드실 겁니다. 자, 정면도 그려서 뒤쪽으로 돌출시키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측면도는 어디에 쓰느냐? 정면도에서 누락되어 있는 길이를 우측면도에서 가져다 씁니다. 자, 높이가 30으로 나와 있고요. 8만큼 돌출하면 되겠다라고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퓨전 360으로 넘어가서 실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화면 보시면 1번 그림 그린 그대로 남아 있죠. 여기에다가 그대로 스케치를 시작을 할 건데 다른 부품을 스케치를 하실 때에는 먼저 작성된 본체는 눈을 잠시 감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 스케치 면 선택을 하다가 솔리드 면을 선택하게 되면 좀 복잡해지거든요. 자, 그래서 본체 눈을 감고요. 자, 뷰박스에서 정면도 클릭한 다음에 스케치 작성 눌러서 면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 면을 선택하실 때에는 뷰박스를 잘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상태에서 정면도를 그릴 건데요. 자, 정면도 그리실 때 가운데 기준선이 보이실 거예요. 자, 그래서 라인 이용해서 먼저 기준선을 그리고 시작을 할 겁니다. 자, 이 기준선은 수평수직 구속을 이용을 해서 세로선하고 잘 맞춰질 수 있도록 해주고요. 자, 혹시 모르니까 일치구속, 자, 여기 원점하고 선 사이 일치구속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얘는 보조선으로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선이 아니고 점선으로 바꿔주시면 더 좋습니다. 자, 오른쪽 스케치 팔레트를 보시면 선 종류해서 구성 부분 누를 수가 있는데요. 실선과 점선을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전환시킬 수 있는 버튼입니다. 자, 이렇게 점선으로 바꿔놓고 작업할 거고요. 자, 이거는 기준선이기 때문에 좌우로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고정 해제해서 자, 요거를 연두색 선으로 바꿔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가운데 있는 선은 기준선으로 쓰고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위아래로도 움직이지 않는 상태. 자, 요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자, 뭘 할 거냐면 정면도 스케치를 그릴 건데요. 이 정면도가 좌우 대칭형이에요. 그래서 일일이 그리지 않고 왼쪽만 그려갖고 미러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자, 선을 이용을 해서 전체적인 형태를 대략적으로 콕콕콕콕 찔러서 만들 거예요. 자, 이렇게 스케치를 대략적으로 그릴 때에는 형태만 맞춰서 그려주시면 되고요. 다 그린 다음에는 작성에 가서 미러 기능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러 기능 선택하실 때 어떤 거를 미러 할 거냐, 객체 선택하라고 하잖아요. 한 번만 클릭하면 선이 하나씩 선택이 되니까 자, 여기서 더블 클릭 따닥. 자, 이렇게 해주시면 연결되어 있는 선이 한꺼번에 선택이 되고요. 자, 미러 선 가운데 기준선 그려놓은 거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누르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좌우 대칭형 도형이 그려지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 이제 뭘 이용을 하느냐? 스케치 치수를 이용을 해서 값을 넣도록 할게요. 자, 가운데 이 목 부분의 치수가 8로 나와 있네요. 자, 이 부분 선택해서 여기 8. 자, 그리고 아랫부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5였죠. 대충 그렸는데 비슷하게 그렸네요. 다행히. 자, 여기 높이는 5로 나와 있고요. 중간 목은 10이네요.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0이었고요. 자, 우측 면도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높이는 30입니다. 자, 이렇게 형태 잘 잡았습니다. 수치 입력은 전부 다 했고요. 보니까 여기도 이제 둥글게 되어 있었어요. 수정을 이용을 해서 목깎기 기능으로 여기도 둥글게 한번 깎아 볼게요. 자, 여기 R5라고 되어 있고요. 2 곱하기 R5니까 반지름 5인 목깎기를 여기랑 두 군데서 똑같이 엔터. 네. 자, 그러면 스케치가 완성이 됐어요. 더 이상 그릴 게 없네요. 아주 쉽게 그림을 그렸어요. 자, 여기까지 다 됐으니까 스케치 마무리 누를게요. 마무리. 돌출시켜야겠죠. 자, 화면을 비스듬히 보기 위해서 오른쪽 위에 집 모양 홈 버튼 콕. 자, 이 상태에서 돌출을 시킬 건데, 자, 돌출 누르고 객체 선택이 됐고요. 자, 어느 방향으로 할지는 원하시는 대로 하면 되는데, 보면 도면에서 팔만큼 돌출시키는 것을 알아냈었잖아요. 돌출 정도만 8하고 잘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두 번째 부품이 완성이 됐어요. 자, 그런데 도면에서 여기 숫자를 새겼었죠? 네, 01이라고 적혀 있던 거는 비번호입니다. 우리가 시험장에 도착을 하면 수험자마다 비번호를 배정을 받는데요. 자, 이 비번호를 새겨 넣음으로써 그 수험자가 어떤 제품을 생산했는지를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비번호를 적지 않는다. 실격 사유가 되겠습니다. 비번호 새겨 넣어야 되겠죠. 스케치 작성 누르시고요. 어디에다가? 솔리드 면에다가 네,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성 누르시면 문자 나오죠. 문자 클릭해서 비번호가 들어갈 영역을 크게 선택하도록 하고요. 문자 부분에 비번호를 새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실습을 하는 동안에는 공개 도면의 번호를 비번호로 입력을 하도록 할게요. 글꼴 제한 없고요. 타입페이스 굵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높이는 7에서 10 사이로 작업해 주시면 되고요. 정렬, 가운데 정렬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확인 누르시고요. 자, 글씨 잘 새겨졌으면 스케치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01이라는 비번호를 각인해야 하잖아요. 자, 그래서 돌출 누르시고 면이 아닌 글자만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자, 각인하실 때는 본체랑 이렇게 겹쳐지는 방향으로 밀어 넣어줘야 되는데요. 각인하는 높이는 1mm면 충분합니다. 너무 깊이 파게 되면 안쪽에 있는 구조물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딱 1mm만 각인시킨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확인. 자, 예쁘게 각인까지 됐고요. 자, 1번 부품하고 2번 부품의 위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본체 1번 눈을 뜨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때요? 아주 큰 문제가 있어요. 어머나, 이쪽에 겹쳐졌네요. 본체 1번하고 본체 2번하고 네, 여기 3번이라고 되어 있긴 한데 2번 부품하고 1번 부품하고요. 겹쳐져 있어요. 도면으로 봤을 때는 2번 부품이 앞쪽으로 좀 나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자, 이걸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부품을 검색기에서 선택을 하시고요. 자,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면 이동 복사가 있어요. 이동 복사 누를게요. 자, 그럼 화살표 생기죠? 자, 앞쪽으로 가는 화살표를 잡아서 당깁니다. 자, 그러면 일단 겹쳐져 있는 건 앞쪽으로 당겼어요. 그 다음 뷰박스를 이용을 해서 우측면을 보도록 하죠. 자, 여기도 좀 너무 높이 떠 있죠? 밑으로 내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홈 버튼 눌러가지고 비스듬히 볼게요. 자, 위치 대략적으로 맞춰진 것 같죠? 회전해서 한 번 더 확인하고요. 자, 아주 깔끔하게 위치 맞췄고요. 자, 됐으면 확인 눌러서 위치 조절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로 제출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2번 부품이 1번 부품 안쪽에서 움직일 수가 없겠죠. 그러면 당연히 실격입니다. 자, 움직일 수 있게 되려면 뭐가 필요하느냐? 이 안쪽으로 여유 공간이 필요해요. 이 여유 공간을 만들어주는 그 수치를 우리가 공차라고 하는데, 운용기능사 시험을 보실 때 공차를 잘 배정하는 것도 수험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공개도면 1번은요. 공차를 무시하고 제가 모든 수치를 넣어드린 상태예요. 그런데 실제로 시험을 보실 때는 일부 수치가 알파벳 A, B로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알아서 길이 조절을 해야 해요. 일단 오늘 첫날이니까 꽉 들어맞게 제가 수치를 알려드렸고요. 자, 이 상황에서 마지막 수정 한 번만 하면 얘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잘 보세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먼저 두 번째 부품에 공차를 줄 거예요. 첫 번째 부품 눈을 감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1번 부품과 2번 부품이 꼭 끼는 이유가 있어요. 자, 무슨 이유가 있냐면 이 목이 조금 두껍고요. 위아래 공간이 조금 빡빡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부분에 여유를 줄 건데, 수정에 가시면, 자, 보시면 솔리드의 수정이죠. 수정에 가시면 면 간격 띄우기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미 생성되어 있는 면을 살짝 움직여주는 그런 기능이 되겠어요. 자, 제가 요 면과 요 면, 자, 두 개의 면을 벌릴 거예요. 간격을 벌릴 거예요. 그러려면 원래 있던 부피가 늘어요, 줄어요? 줄어들죠. 네. 그래서 마이너스로 면 간격 띄우기를 할 건데, 공차를 아무렇게나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시험 문제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최대 공차는 1. 그래서 아무리 여유 있게 공차를 줘도 1mm 이상 주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 두 개의 면을 동시에 움직여서 가운데 1mm의 공간을 만들 거기 때문에 위아래로 0.5mm 이상은 움직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최대 공차는 다 쓰는 편이 안전하니까 위아래 면을 각각 0.5mm씩 간격을 주도록 할게요. 마이너스 0.5 했어요. 확인. 자, 이렇게 하고 앞에서 보시면 오른쪽은 여유를 위아래로 준 거고 왼쪽은 아직 작업하기 전이죠. 확실히 공간이 더 넓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 작업 똑같이 이쪽에서도 하겠습니다. 자, 수정, 면 간격 띄우기. 자, 위쪽 면, 아래쪽 면 선택해서 수치는 얼마?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0.5를 주는 이유는 기존의 부피가 줄어드니까 마이너스 위아래 합쳐서 1mm까지만 움직일 수 있으니까 반쪽에서 0.5씩 기억하셔야지 됩니다. 확인. 자, 그러면 양쪽으로 공간을 잘 줬고요. 첫 번째 부품을 켜서 여기 여유 공간이 생겼는지 확인을 하는 거예요. 자, 앞에서 볼까요? 정면도로 보면 더 잘 볼 수 있어요. 자, 위아래로 공간이 생겼죠? 자, 그런데 아직 이 목은 꼭 껴있는 상태예요. 아, 여기도 좀 공간을 줄이면 좋겠다. 1번 부품 다시 눈을 꼭 감고 수정, 면 간격 띄우기. 자, 이 목을 줄일 거니까 줄이는데 사용할 면 두 개를 선택하고요. 자, 얘도 양쪽으로 동시에 줄일 거니까 마이너스 얼마씩? 0.5씩. 엔터. 자, 다시 1번 부품 눈 뜨겠습니다. 자, 어때요? 자, 예쁘게 잘 공간이 생겼죠? 자, 앞에서 봤을 때도 공간이 있고 옆에서 돌렸을 때도 공간이 있고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에도 공간이 이렇게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리 보고 저리 보고 다 돌려봐도 잘 움직일 수 있는 상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이것을 내가 억지로 막 돌리면서 확인을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단면을 보면서 확인하는 방법도 있어요. 자, 무엇을 이용하느냐? 검사라는 기능을 사용을 할 건데요. 자, 검사라는 기능에서 딱 두 가지 볼 겁니다. 첫 번째, 간섭.
자, 여러 개의 객체가 있을 때 서로 겹치는 부분이 있나 없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간섭이에요. 얘가 제대로 구동이 되려면 부품 두 개가 겹쳐져 있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간섭을 통해서 내가 혹시나 위치를 잘못 잡은 것은 아닌지 체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간섭 확인할 본체 두 개를 클릭하고요. 간섭 계산을 누를게요. 간섭이 탐지되지 않았습니다 하고 나오죠? 무슨 뜻입니까? 겹쳐지는 부분이 없다는 얘기예요. 확인하고 취소 누를게요. 자, 검사 한 번 더 누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뭘 할 거냐면요. 단면 분석을 할 거예요. 실제로 단면을 잘랐을 때 얘가 여유 공간이 정말 있는가를 보고 싶은 거예요. 자, 단면을 분석하고 싶은 위치를 이렇게 찍어 볼게요. 자, 그리고 보면 자, 그 부분 잘랐을 때 공간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단면을 확인할 수 있죠. 면 간격 띄우기를 이용해서 공간을 준 부분들이 이렇게 예쁘게 비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 내가 참 잘 만들었구나 라는 걸 눈으로 확인하시고 취소 누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 엄청 잘하신 거예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